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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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단톡방에 그 파일 좀 공유해 주시고요. 파일 좀 올려 주시고,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채팅방에도 예, 발표죠. 저 PPT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다 올려 주세요. 우리 준방에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3교시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했던 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마이크 켜고 예, 저한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날씨 추워진대요. 예, 그러니까 히터 켜시고 난방 켜시고 예, 그 다음에 따뜻하게 입으세요. 요즘 감기 걸리면 큰일입니다.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90세 할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어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백신이 문제 없는 거겠죠? 예, 하여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괜히 막 맞았다가 엄한 병 걸리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예, 그런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뭐 사람 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뭐 제 주변에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하여간 뭐 아내 이 직장에 누가 걸렸다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얘기가 막 이제 들려와요. 들려가지고 하여간 조심스럽네요. 뭐 요즘 같은 때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자, 우리는 뭐 시험이 뭐 다음 주에 그거니까 저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요. 약간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시험도 잘 치르시고 좋은 성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 59분. 저 혼자 지금 그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용량이 좀 큰 편인데 하여간 뭐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올라갔고 자, 그다음에 우리 채팅방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준방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용량이 조금 큰 아, 예, 편이어가지고 예. 오래 걸릴 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 발표하기 예, 전에 혹시 수업 내용 하나만 여쭤봐도 예, 예, 괜찮을까요? 예, 그 오늘 강의 올리신 거 보다가 그 달다, 짜다, 맵다 예, 하시는 예, 그 예, 맛 의미론 하시는 예, 예, 부분에서 그 이제 혀 맛부위지도 언급하신 거를 예, 설명을 예, 들었었는데 예, 예.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혀 맛부위지도가 이제 예전에는 맞는 이론이었는데 지금 틀린 걸로 밝혀졌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지식이라고 그냥 미래에는 똑같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아, 그게 그 인체 의미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 얘기는 취소를 해야겠네요. 예, 가장 최신 지금 지식을 알고 있군요. 예, 그러면 그게 뭐 하여간 그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언어에 녹아 있고 서로 연관돼 있는 거는 그거는 인지의미论항상 주장하는 바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바예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 그 혀에 관련된 그런 그 맛 그 형용사에 관련된 거는 그 얘는 빼야겠군요. 예, 그 얘기선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싱겁다라는 하나만 가지고 반대 관계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제가 뭐 일일이 무슨 기사를 찾아보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뭐, 과학적인 결과나 이런 걸 또 찾아볼 수도 없는 일이니까. 예, 지금 제 구본성 학생 너무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예, 안 그랬으면 지금 다다음 학기에도 계속 실수하게 될 뻔했어요. 예,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즘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자, 우리 시간이 2시 1분이 됐네요.
예, 우리 저기 지금 채팅창에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예, 예. 199메가 중에 50메가 올라갔고 아마 아, 초속으로 한 그래요? 300km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것 아,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그 조원 중에 다른 분이 또 그거 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본인이 설명해야 되니까. 음.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지금 여기도 채팅창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도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초당 300이니까 130. 그래도 앞으로 한 2, 3분 정도는 더 2, 3분 최소한 있어야 정도요? 예, 올라갈 것 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시간 지금 2시 2분이니까 2시 5분쯤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 역시 또 그 질문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오디오 켜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말할 기회도 없고요. 예, 그 뭐 물론 이제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신다거나 그러면 제가 좀 아는 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3주차 교재 부분이 PPT로 그래요? 이런 그래요? 지금 올리겠습니다. 저도. 예. 이 엉뚱한 걸 올렸네. 아유,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13주차면 한참 전인데. 이거 뭐, 아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아유, 미안해요. 예. PPT가 올라가 있었군요. 어이없네.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렸고요.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놓을게요. 뭐, 다행히 할 일이 많네요, 지금. 네. 지금 저기 13주차 올렸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기 13주차가 PPT로 공유돼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방금 PPT가 아니라 그걸로 저기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올렸어요. 원래 13주차 PPT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인데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예. 뭐 그러면 거기 그것도 저 뭐죠? 메모도 다 거기다 PPT에다 하셨겠네요. 아이고 참. 약간 예,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지금 사람이 49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뭐 잘 된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있고 기말고사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뭐 연말이니까 그 한 해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한국어와 영어의 스포츠 용어 비교 및 대준에 재밌겠네요. 예. 둘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스포츠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왕년에 참 한양대가 스포츠 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대학 스포츠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뭐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도 다 고졸 선수들이 다 거기 프로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양대학교가 많이 명성을 좀 잃은 면이 있어요. 그 뭐 예전에 뭐 이만수라든지 유중일이라든지 이번에 LG 감독 된 사람 있죠, 유지현. 이분도 한양대 출신이에요. 뭐 박찬호도 그렇고 박찬호는 이제 저하고 동기예요. 동기인데 경영학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영학과에서 좀 들려오는 얘기가 그 박찬호가 그냥 실력이 있어가지고 메이저리그에 간 게 아니라 원래 메이저리그에 갈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 경영학과 교수님이 자기의 꿈을 적어내라 그랬더니 박찬호가 저는 메이저리그에 가서 최고의 투수가 되겠습니다를 적어냈대요. 그랬더니 저기 경영학과 교수가 그걸 읽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대요. 칭찬을 한 게 아니라
네 주제를 알아라 막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데 정말 갔어요. 정말 가가지고 스타가 됐죠. 예. 그래서 하여간 참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사람 일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예, 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뭔가 이루어지지. 예, 그냥 뭐 비전도 없는데 뭐 실력이 있다고 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항상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뭐 수업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비전을. 자, 다음에 뭐 그 김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양대 올 뻔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연아 아버지가 한양대 출신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뭐 김연아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왜 한양대는 김연아한테 오퍼를 안 넣느냐.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결국에는 뭐 오퍼를 넣은 이제 고대로 가게 됐는데 예, 조건이 있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아이스링크를 짓는 것, 김연아를 위한 아이스링크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한양대가 그것도 있거든요. 아이스하키 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링크 저 같으면 짓겠어요. 예, 짓고 데려오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 장사잖아요. 예, 사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가장 그래도 진짜 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핫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짓고 데려오겠는데 뭐 그거 저기 아이스링크 유지비 꽤 나오겠지만 그거 김연아 기념 아이스링크라 그러면 사람들 와요. 장사돼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하여간 안타깝게 김연아도 놓치고 예, 놓친 사람 많죠. 그 외에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 그 박목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사장 그 전에 이제 요 저기 본관 앞에 손가락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있죠? 예, 그 이사장님이 데려오셨죠. 예, 데려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이사 그 저기 이제 그분이 박목월 선생님을 이제 데려오셔서 그 한대에 이제 그 청록파에 한대에 박목월 선생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에 박주윤 선생인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그다음에 그 거기에 박지훈 선생이 아니라 하여간 옛날엔 다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거기에 이제 그 조지훈 선생, 고대에 조지훈 선생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세계대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요즘은 하여간 뭐 사람 놓쳤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요. 그 하여간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이. 조영남도 그 저기 노래 딱 들어봤을 때 조영남이 한 얘기 이사장님이 조영남을 딱 그거 했대요. 저기 학교로 데려왔대요. 딱 첫 소절 듣자마자 얘 그거 해라 합격시켜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합격을 시켰는데 예, 조영남이 여자 사고를 쳤죠. 한양대에서. 예, 그러는 바람에 하여간 서울대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 붙었는데 예, 한양대에서는 예, 여자 사고 때문에 무서워서 예, 대학을 그만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사고를 치더니 나이 들어서도 사고 치는 것 같아요. 계속 하여간 어쨌든 지금 2시 9분인데 아직도 이게 안 됐네요.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교수님 지금 199메가 중에 185메가 올라가서 아마 한 아, 1분 예, 안에 끝날 것 예, 같고 예, 그럼 화면 공유 미리 하고 예, 있어도 예, 괜찮을까요? 예. 네. 저는 화면 공유하고 이게 올리는 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일이었군요. 저는 같이 하는 일인 줄 알고 뭐 하나 먼저 하고 돼야 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시간을 괜히 끌었네요. 예, 잘 됐네요. 그러면 예. 그 뭐 기다릴 거 없이 물론 이제 저기 이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좀 필요하구나. 야구장이네요. 네. 누가 자, 그 NC 팬인가 봐요. 네, 하여간 재접속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저기 지금 영예일금에서 재접속했다는 분은 뭐 파일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기 여러분들 저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주시고, 예, 그러면 예,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어 의미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16학번 구본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한국어와 영어의 스포츠 용어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제 PPT 제작에 황예림 학우님께서 애를 써주셨는데 참 예쁘고 좋은 사진으로 첫 화면을 장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와 스포츠 용어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 본격적으로 스포츠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특정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통용되는 것에 주목했고, 그래서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살핀 다음 발표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이라 할 수 있는 야구와 축구를 위시로 하여 배구, 농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은 우리의 문화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포츠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운동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스포츠 용어는 대개 종목과 함께 유입되어 상당수가 해외에, 특히 영어 문화권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해외 스포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용어를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친숙한 단어들은 모두 표기만 한글로 된 것일 뿐 영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태권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홍승이나 차렷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스포츠 종목의 이름과 용어를 원래의 것 그대로 사용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의 정식 명칭은 태권도이며 원래 태권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크게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 다른 외국어 번역어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이중 번역한 경우, 용어 자체가 바뀐 경우, 그리고 스포츠 문화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양한 은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범주에서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구기 종목을 순서대로 배치했고 그 다음에 기타 종목을 배치하였습니다. 우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들입니다. 공격수, 수비수, 실책, 농구, 속공, 접영, 자유형, 배영 등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가령 축구의 공격수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배구의 속공 같은 경우 퀵어택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들은 원어를 직역하여 사용하는 것들로 일상 우리의 평소 언어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외국어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중 번역을 한 예시입니다. 우선 야구 용어들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견제사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교수님 혹시 소리 지금 안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왜 네. 그렇지? 왜 그렇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약간은 홍승 그것도 안 들렸거든요. 왜 공유가 안 되지? 교수님 소리가 작게 들렸나요? 아니면 아예 음소거처럼 들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일단 기기 네. 소리를 최대로 해보고 계속 발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네, 됐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영상 지금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립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하이라이트인데 우선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당 영상은 투수 류현진이 1루에 공을 던져서 1루 주자를 아웃시키며 이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처럼 루상의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해 투수 또는 포수가 공을 던지는 것과 같이 상대 선수를 봉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가리켜 견제라고 하고 이로 인해 주자가 아웃되는 것을 견제사라고 합니다. 견제는 일본어 겐세이의 이중번역입니다. 견제사는 루상의 주자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방금 앞선 견제에 죽을 사자를 덧붙여 만든 말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어에서 견제는 살피다, 확인하다라는 뜻의 체크, 견제사는 떼어내다라는 뜻의 픽오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용어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직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구와 변화구입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말을 안 듣지. 됐다. 다음은 직구와 변화구입니다. 우선 영상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직구이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영상이 변화구 영상입니다. 원래 직구와 영어 표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 표현은 이제 패스트볼과 브레이킹볼을 사용합니다. 각각 빠른 공과 꺾이는 공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직구와 변화구라는 표현에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던지는 공은 과학적으로 직선으로 곧게 뻗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공이 변화구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구보다는 빠른 공, 그리고 속구 등의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최근에는 이에 발맞춰 변화구라는 말 또한 떨어지는 공, 낙차가 큰 공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단어는 사사구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계속 말을 해보자면 해당 영상은 아주 유명한 몸에 공을 맞고 벤치 클리어링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사구는 볼넷과 데드볼을 통칭하는 말로 한자어로 표기하면 동음이 이어 사구가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두 한자어 사구는 모두 일본어 표현입니다. 원래 볼넷의 영어 표현은 base on balls 또는 work, 데드볼은 hit by pitch입니다. 전자는 많은 볼 판정으로 베이스로 걸어감이라는 뜻이고 후자는 던진 공에 맞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볼넷은 사구를 표기한 포볼을 순화한 것이지만 데드볼의 경우에는 다소 근본 없는 용어로 인식되어 최근에는 데드볼이라는 용어 대신에 몸에 맞는 공이라는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구의 용어들입니다. 이제 영상 소리가 안 들리면 틀어두고 계속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래 영상에서는 해설을 할 때 해설위원이 공격을 백어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 뒤의 영상에서는 중앙수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수비라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백어택은 원래 백로우 어택, 어택 프롬 더 백로우 등으로 표현되는데 백과 어택만을 좋아하는 것은 일본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구글에 백어택이라는 영어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등 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아웃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식 조어입니다. 원래 영어 표현은 툴과 와이프를 사용합니다. 툴은 차를 몰다, 와이프는 닦다, 치우다 라는 죄송합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툴은 차를 몰다, 와이프는 닦다, 치우다라는 의미임을 감안할 때 상대방의 블럭을 활용하거나 치워버리다 라는 어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번외로 영어에서 블록아웃이라는 표현은 스포츠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블록 something out이라는 형태로 활용되어서 빛 또는 소리를 가리다,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영상을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고요. 해당 항목의 마지막 단어인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격투기 유술이 서양으로 전파되면서 일본식 발음 주주츠를 토대로 영어 주짓수가 되었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전파되면서 주짓수라는 명칭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예시로는 유도를 들 수 있습니다. 유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어 격투기인데 서양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으로 전래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도라는 외국어 발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한자어 도금 그대로 유도라고 발음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용어 자체가 변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점 중에서도 저희는 해당 항목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습니다.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들 야자를 사용하여 종목의 이름에 경기 장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베이스볼은 경기장의 핵심이 되는 베이스와 볼을 활용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권투의 경우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권투의 영어 표현은 박싱입니다. 이는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이 네모난 모양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 이에 반해 우리말에서는 서로를 치는 스포츠라는 점을 반영하여 권투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야구와 복싱은 장소에 착안하여 이름을 붙였고 베이스볼과 권투는 스포츠의 내용에 주목하여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유인구와 결정구입니다. 유인구는 주위로 던지다라는 의미의 피치 어라운드를, 그다음에 결정구는 승리를 위한 일격이라는 의미의 위닝샷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용어의 결과적인 의미는 같지만 형성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구의 결정은 스포츠에서 떠올릴 법한 어휘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와 결합하면서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는 공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위닝샷 같은 경우에
위닝에서 이미 단어 자체에 이긴다는 의미가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인구와 피치 어라운드는 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유인구는 유인이라는 단어에 이미 의도가 표출되어 있지만 이제 피치 어라운드는 외적으로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투수가 주위로 공을 던진 결과 타자의 배트가 유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결정구와 피치 어라운드 그리고 유인구와 위닝샷이 각각 비슷한 방식으로 주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로 홈런입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을 재생하고 말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로 홈런은 야구에서 1루, 2루, 3루에 모두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친 홈런을 가리킵니다. 한자어 말로와 영어 홈런이 결합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카드돌이 브릿지 게임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게임 내에서 싹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제 모든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침으로써 주자를 싹쓸이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가을 야구입니다. 본래 가을 야구는 원어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는 정규 시즌이 끝난 뒤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추가로 진행하는 경기인 포스트 시즌을 가리키는 말로 포스트 시즌이 주로 가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PPT에 띄워둔 사진이 이제 가을 야구의 그 유력한 설로 제기가 되는 것인데 2000년대 초에 이제 암흑기를 보내던 롯데 구단 팬들이 롯데야 내년에는 가을에도 야구하자라고 현수막을 걸며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저변을 빠르게 확보하며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구의 골밑슛입니다. 골밑슛을 원래 영어로는 under the basket shot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대 바로 아래에서 시도하는 슛을 가리킵니다.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골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재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배구의 예시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패스 페인트라는 기술인데 패스 페인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세터가 윙 스파이커에게 토스를 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네트를 직접 넘기는 그런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가리킵니다. 이제 배구 협회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단어이지만 배구 만화나 방금 해설에서처럼 이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패스하는 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임 정도로 풀어낸 그런 한국식 영어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버리다, 내려놓다라는 의미의 덤프를 사용합니다. 이제 아마 행위의 유사성을 근거로 그 명칭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구에서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는 척하며 상대팀 선수를 속이는 동작을 가리켜 패스 페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영어에서 패스 페인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센터입니다. 센터는 미들 블로커에 대응하는 말인데 우리말 사전에서는 센터를 축구, 배구, 농구 따위에서 중앙의 위치 또는 그 위치에 선 선수를 이루는 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미들 블로커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붙인 명칭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영어에서 배구의 미들 블로커를 센터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센터는 풋볼 혹은 농구의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스포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에서 평영의 영어 표현은 브리스트 스트로크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신체 부위인 가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물과 평평하게 수영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평평할 평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빨래 널기 자세는 플라잉 요가라는 스포츠에서 골반 앞에 해먹을 걸고 몸을 반접어 늘어뜨리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원래 명칭은 힙행으로 해석하자면 고관절 걸리기 정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 힙이라는 신체 부위는 골반이나 고관절보다는 엉덩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직관적인 의미 전달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종목의 특성상 강사가 수강생에게 가르치는 일이 많다 보니 이제 동작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빨래 널기, 빨래 걸기, 빨래 감기 등으로 이름이 변했고 이제 현재는 전문가 과정에서도 빨래 널기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스포츠 문화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이라는 하나의 명칭만 존재하지만 영국 축구에서는 감독이 헤드코치와 매니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헤드코치가 경기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직책을 일컫는다면 매니저는 경기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입, 구단 운영 등 팀 전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령 아스날 FC의 매니저였던 벵거 감독은
과거 구단의 새 경기장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심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며 이제 피겨 스케이팅과 같이 예술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종목과 심판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것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레프리는 주로 경기장 내에서 활동하며 경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축구, 농구, 복싱 등의 종목에서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제 엄파이어 같은 경우 레프리에 비해 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야구, 배구, 탁구 등의 종목에서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저지 같은 경우 엄파이어의 역할에 더해서 레슬링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점수까지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야구에서 저지는 베이스에 주자가 먼저 왔는지 공이 먼저 왔는지를 판정할 뿐이고 점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이후 규정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반면 레슬링에서는 심판이 판정을 하고 직접 점수까지 부여합니다. 이제 추가로 태권도 경기에서는 주심을 레프리라고 표현을 하고 경기장 밖에 있는 새 부심을 가리켜 저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야구팀과 농구팀 이름은 기업명이 들어갑니다. 축구의 경우 모든 팀이 그렇지는 않지만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제 반면 EPL이나 MLB, NBA 같은 외국 리그에는 팀의 이름에 기업명이 들어간 경우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프로스포츠의 토양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기반 없이 기업의 자본력에 의존해 스포츠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팀 이름에 기업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그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팀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앞서 설명했던 K리그는 이제 KBO나 KBL에 비해서는 기업 이름이 없이 가령 이제 FC 서울, 대구 FC 등 이제 기업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02년 이후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민구단 창단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팀 경기장은 대부분 지역명을 품고 있습니다. K리그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홈 경기장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이제 울산 현대 홈 경기장은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KBO의 경우에는 지역명과 모기업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령 NC 다이노스의 홈 경기장은 창원 NC파크, 한화 이글스의 홈 경기장은 대전 한화 이글스 파크입니다. 반면 EPL의 경우에는 지역명, 인물명, 기업명 등 경기장의 명명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지역명 경기장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모두 흔히 볼 수 있지만 기업명 경기장의 경우에는 외국이 훨씬 다채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는 팀 이름의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의 어떤 기업의 명칭이든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스날 구단의 홈 경기장 이름은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입니다. 아래에 있는 인물명 경기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 또한 프로스포츠 역사의 차이로 보입니다. 외국은 상대적으로 프로스포츠 역사가 길기 때문에 구단의 역사에 기념비적이며 다른 팬들이 동의하는 인물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뉴캐슬의 홈구장 이름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은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뜬금포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계속 말을 해보자면 지금 영상에서 홈런을 친 고영민 선수는 원래 단타형 타자입니다. 지금 들리시지 않겠지만 해설에서는 시즌 1호 홈런이라고 외쳐주셨는데 말한 것처럼 홈런을 거의 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타자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나 선수로부터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얻는 점수를 가리켜 뜬금포라고 합니다. 이 뜻이 확장되어서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일어난 상황 또는 그 상황에서 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비슷한 영어 표현 out of left field의 설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타자는 분명 안타성 타구를 쳤는데 좌익수가 공을 잡아서 1루에서 타자를 아웃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설위원이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분명 안타성 타구였는데 좌익수가 이를 범타 처리하며 1루에서 주자를 아웃시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주자를 잡는 상황, 이를 가리켜 out of left field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뜬금포랑 out of left field 같은 경우 의미상 굉장히 유사하지만 어원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왔다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구의 경우로 넘어가서 이제 흔히 쓰는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즈 시절은 전성기, 특히 이제 외모적으로 빼어났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는 원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앨런 스미스를 거론하며 나온 말입니다. 리즈라는 팀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앨런 스미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뒤에는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에 한국 팬들이 앨런 스미스 리즈 시절에는 엄청났다라고 하던 말이 굳어져서 이제 현재까지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은 농구와 골프입니다. 이제 농구에서 링을 맞추지 못한 노골을 에어볼이라고 하는데 이를 백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농구에서 에어볼은 1점을 깎는다는 룰이 있는데 점수를 깎는다는 백차지에서 왔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설에서 에어볼을 저지른 사람이 남아있는 인원과 교체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나가는 것을 백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charge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온 백앤 charge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골프 같은 경우 저는 접해보지 않아서 처음 듣는 그런 낯선 용어들이었는데요. 이제 아우디는 영어 표현 save the par를 손오공은 shadow of the day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골프에서 파를 하면 스코어 카드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 4개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이제 4개 생기니까 마치 아우디 로고와 비슷하다고 해서 4연속 파 세이프한 상황을 아우디라는 은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save the par 외에는 특별히 부르는 명칭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손오공은 손님의 오늘 잘 친 공을 줄인 것으로 아마추어 골퍼들과 캐디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골프 은어라고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shadow of the day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외에 특별한 명칭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구에서도 여러 은어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당구 은어들을 보시면 이제 다 일본어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를 이번 항목의 이중 번역에서 소개하지 않은 까닭은 해당 용어들은 그 공식 경기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은어의 분류를 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이제 마세이입니다. 영상을 재생해서 마세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는 원래 프랑스어 마세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이제 공식 용어는 실제로 찍어치기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기 때문에 자칫해서 잘못하면 이제 당구대가 크게 상할 수 있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구장에 300 이하 마세이 금지라는 식으로 이제 실력 없는 애들은 이런 기술을 시도하지 마라라고 경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삑사리 같은 경우에는 미스큐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는 오히려 이제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음이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의 겐세이 같은 경우 safety의 일본식 표현으로 견제, 방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구에서는 특히 이제 보시다시피 좀 다소 무분별한 용어 사용이 심한 편인데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은어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효자 종목은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종목을 가리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기대에 응하여 효도로 보답하는 아들이나 그런 효자의 의미가 국민적 관심에 응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넓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트러스트 이벤트라는 다소 담백한 표현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은 운동 경기에서 과도한 행동 등으로 상대편의 반칙을 유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어로 된 단어이다 보니 할리우드와 액션으로 외국어로 여기기도 쉬운데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오른쪽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데 2002년 당시 안토노노 쇼트트랙 50분 논란을 계기로 하여 해설위원이 반복적으로 할리우드 액션입니다라고 외치는데 이때부터 국민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눈속임짓이라는 이제 순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스포츠 용어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직역해서 사용합니다. 또 초기 근대화 시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 파생되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단어들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여러 은어들도 있었습니다. 해외 스포츠 문화를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용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한국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은 일제에 잔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순화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화를 하나 소개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허구현 야구 해설가께서는 조금 낯선 영어 용어나 영어의 순화 용어를 통해서 야구를 중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야구의 본고장이 미국임을 감안할 때 일본식 조어를 바로잡아 한국에 맞는 용어로 고치고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미국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에 맞춰서 그런 시도들을 하셨고, 물론 그런 시도들이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노력 덕분에 야구 중계에서 일본식 용어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보여줬던 노력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이 같은 순화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상이 재생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저게 평소와 같이 지금 시간은 일단 2시 37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고 예,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분 정도만 예, 제가 좀 지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 우리 그 수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그 태권도 용어가 한국어라는 거 이거 참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한국 예전에 비해서 국력 많이 컸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예. 소리 공유 방법이 있었네요. 예, 하여간 뭐 예, 이러면서 뭐 자꾸 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어쩔 수 없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고생해서 하셨는데, 예, 요게 좀 인터페이스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그랬다는 점이 예, 좀 되게 아쉽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설명 잘해주셨고, 예, 잘 보았습니다. 자, PPT를 되게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어서 이거 거의 뭐 광고회사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황예림 그 학생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대단한 실력입니다. 예, 이렇게 잘 만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요. 되게 훌륭합니다, 약간. 자, 그 다음에 그 야구 용어 있죠. 야구 용어가 그 일본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뭐 사구니, 지구니, 변화구니 이런 말들. 예, 그래가지고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살짝 이제 떨어진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역시 그 패스트 볼이라고 속구라고 그러는 게 낫다라는 말. 예, 그런 말도 되게 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현저성이라고 그럽니다. 제 인지의미론에 현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저 주제적 의미하고 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한 거 보면은 광견병과 공수병, 광견병은 개의 주제가 가 있고 현저성이 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저 공수병은 물에 그 현저성이 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야구나 권투 같은 경우 보면은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기 벌어지는 장소 거기에 이제 더 관심이 가 있으니까 야구라는 이름을 진 거고 권투 같은 경우는 주먹이죠. 예, 주먹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예, 주먹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현저성이 어디 가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저기 가리키는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예, 그런 것도 약간 뭐 인지연하게 하나의 그 개념 중에 하나니까 예, 그것도 약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헤트트릭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헤트트릭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저기 골을 이제 세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예, 그런데 그게 원래 그 모자 돌리기래요. 그 모자 세 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 세 개 돌리는 그 서커스, 그걸 트릭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뭐 그거와 같이, 하여간 뭐 그게 무슨 뭐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뭐 그렇게 놀라운 예, 그런 이제 광경을 보는 것,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여간 비유해서 그렇게 헤트트릭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예, 그것도 예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빨래 널기 뭐 이런 거 플라잉 요가에서 예, 그렇게 그 빨래 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저는 전혀 모르는 용어예요. 예, 정말 시대적 변화를 느끼게 하는 예, 그런 이제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발표 보면서 요즘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니까 예, 저한테도 이런 발표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심판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유형이 어떤 사람을 뭐를 부르느냐, 뭐 엄파이어를 부르냐, 레프리라고 부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이거 좀 하여간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 보니까 예, 의미론 한 학기 동안 제가 수업을 한 보람이 느껴지네요. 하여간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놓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하여간 의미론의 그런 구분점, 예, 구분하는 것 이런 거를 되게 하여간 재밌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여간 뭐 발표자가 스포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발표자만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또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이 토론을 하시면서 또 지식이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뭐 여성보다도 남성에 좀 더 관심이 남성이 주로 관심이 좀 많이 가 있는 건데 요즘은 또 이제 야구가 예전에는 뭐 거기 술 마시는 아저씨밖에 없었거든요. 그 야구장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막 못하면은 막 소주병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간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아저씨 거의 없죠. 없고 예,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참 분위기가 좀 그것도 이제 시대 변화가 좀 많이 시대가 좀 많이 변화되었다는 예,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스포츠가 참 재밌긴 한데 스포츠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스포츠 부심을 이상한 스포츠 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막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우기고 다른 사람 막 바보 취급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도 그렇고 영화에 대해서 자기 많이 안다고 그러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뭐 스포츠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은 좀 거부감 들어요. 거부감 들고 예, 그 사람이 뭐 키가 뭐 몇 센치다 뭐 농구 선수 키가 몇 센치다 막 딱 정확하게 듣는데 자기가 뭐 줄자 보고 재봤습니까? 줄자 가지고 예. 그런 것도 아니면서 하여간 우기고 막 이러는데 하여간 좀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여간 여러분도 무슨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남을 그렇게 막 무시하면서까지 예, 막 자기 거 우기고 막 이러면은 그 의사소통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는 거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인정할 수도 없어요. 태도가 우선이거든요. 태도가 우선이니까 하여간 예, 좀 그런 스포츠 부심을 가진 또라이는 되지 않기를 예, 여러분들 좀 스포츠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런 걸 좀 당부를 드려요. 저기 슬램 덕후라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농구 유튜브인데요. 거기 정범균이 거기서 이제 개그맨 정범균이 거기서 사회를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범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교회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범균도 이제 가끔씩 보고 그러는데 뭐 매주 나오진 않습니다. 뭐 약간 뭐 아버지는 목사님이도 본인은 그렇게 매주 나오진 않아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양주에 있어요. 엄청 멀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거기에 나오면 사모님이 자꾸 이렇게 뭘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재미없어 보겠는데 슬램덩크는 제가 찾아서 봅니다. 찾아서. 예. 그거 되게 좋은 점이 정몽균 이 친구가 되게 겸손하거든요. 겸손해가지고 결코 이렇게 자기 아는 체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 스포츠 스타마다 그게 있잖아요. 저기 뭐 단점이라든지 약점들이 있는데 그런 약점을 막 몰래 그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다 피하고. 예, 그러니까 좀 되게 신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들도 되게 탑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하여간 괜히 거기서 스포츠 부심 같은 거 부렸다가는 예, 스타들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좀 섞어가지고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맨유라는 말 있죠?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예,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또 무슨 예를 들었죠? 뭐 리즈 시절 이런 거, 예, 그런 거 미국 전혀 영국 사람은 앨런 스미스 그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리즈 시절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 예, 그것 영문도 모를 거고. 예, 메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여간 예전에는 이렇게 전교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문자어가 한자어만 됐는데 이렇게 영어도 되고 고유어도 되고 이런 갑툭튀 이런 것처럼 하여간 좀 언어 파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점차 그런 영역이 넓어지는 예, 그런 면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마세이란 말 있죠. 마세이 사이쇼이스였어요. 사이쇼이스였는데 그게 프랑스어 마세이에서 왔다면 사이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브릿지가 맞아요? 브릿지가 맞아요? 예, 다리 브리지가 맞습니까? 브릿지가 맞습니까? 예, 브리지가 맞아요. 브릿지 거기 영어의 사이쇼 못 씁니다. 마사지가 맞습니까? 마사지가 맞습니까? 예, 마사지 틀려요. 뭐 발음은 마사지라고 하더라도 쓰는 거는 마사지라고 사이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폭에 보면 사이쇼 없다. 요걸 예,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5분이네요. 자, 그러면 저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덧붙일 것 아니면 연상되는 것 이런 거 있으면은 예, 마이크 켜고 예,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할게요. 저기 한 50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저 예. 얘기해도 예,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황인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발표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 같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저희가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영상도 엄청 풍부하고 그래서 정말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봤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소리가 안 나온 건 좀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PPT도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야구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 야구 명가인 그 삼성에 대한 사진은 전혀 없어가지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마지막 발표답게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래요. 예, 하여간 뭐, 스포츠는 다 좋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팀이 이제 안 나왔다는 거, 예, 그 충분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잘 들었고, 하여간 이야기 중간에 해주셔서 고마워요. 예. 저도 뭐, 저는 이제 좋아하는 팀이 예전에 있었는데, 예, 뭐, 요즘은 이제 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저거 누가 이건 무슨 상관이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막 그런데 하여간 뭐, 그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자꾸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이런 것도 안 보게 되고 예전에는 막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암표를 구해서든지 보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안 보게 되고 좀 관심이 식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일반적으로는 좀 나이 들면서 약간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하여간 뭐 말씀 잘 들었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예, 기다렸는데 없으시면 그러면 저기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 수업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결 오셨죠? 네, 김은결. 아,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몰라가지고 들으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조사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는 거를 잘 느낄 수 있었고, 뭐 야구 같은 흔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플라잉 요가나 뭐 경기장 이름까지도 조사를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되게 마무리 발언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거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발표와, 예, 그 다음에 PPT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우리 수업 이제 3교시 동안 쭉 발표했었는데, 예, 그 마무리를 되게 잘 해주셨다는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저도 예, 수업을 이제 관장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예, 수업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누구든지 마이크 켜시고. 네, 자, 없으시면, 예, 지금 저 49분이어서 뭐 1분 남았는데, 뭐 1분 더 발표해봐야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저기, 뭐 한 학기 마무리하는 말씀은 제가 2교시 끝나고 이제 드렸고요. 하여간 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예, 감사했다는 말씀,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의미로는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 평생에 한 번 기억날 일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것을 좀 바탕을 삼아가지고 점점 위에다가 좀 더 지식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나가서 예, 그래서 하여간 국어의 좀 이렇게 의미들을 여러 재밌고 정확하게 예,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학기 감사합니다. 예, 인사할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기말고사 준비 잘 해주시고요. 우리 저 2시죠. 예, 2시에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블랙보드를 통해 아주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방에 그러면 이름 남겨주시고요. 예, 남겨주시고 우리 이제 3교시 수업 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말씀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예리하고 최우가 끝났습니다. 자, 정예리 수고 많았어요. 여기 추석 이름 적었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게요.